이제 종합사 끝나기도 했고 하니까 그 마스크는 개별적으로 하세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할 사람 하시고. 마크요? 마스크. 마스크요? 개별적으로 나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은 쓰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안 쓰려고요. 왜 다음 주 월요일 있나요? 지금 뭐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좀 시험 기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임박해서는 또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크게 그런 거 각자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자. 네, 2차 부동식. 네, 그러니까 1차 부동식도 봤지만 그냥 미지수 있을 때도 있고 미수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절대값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기본적인 일단 해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할 거다. 네, 그래프를 이용해서 일단 2차 부동식이니까 다음과 같은 6개의 그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6개의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랍니다. 이 6개의 그림 중에 문제에서 묻는 이게 하나일 거다. 이 6개의 그림 중에 하나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야? 이 6개 중에 어떤 상황이냐를 보라는 거죠. 6개의 상황 중에서 선택하는 거다. 이 6개 상황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캐치를 하고 선택하고 풀면 문제들이 대부분 좀 편하게 풀릴 거예요. 네? 이게 1, 2, 3, 4, 5, 6부터 이름을 그냥 네. 그래서 밑에 뭐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죠?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니까 1번 상황이죠. 1번 상황. 1번 상황이고 얘가 알파 베타인데 얘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0보다 크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크면 x는 작은보다 작던지 큰보다 큰 게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다가 되면 그때는 이 밑에 있는 이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x가 알파 베타인 상황이 될 거고, 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어렵지는 않죠. 두 번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려면, 항상 0보다 커야 되면 1, 2, 3, 4, 5, 6 중에서 어떠한 상황이니까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3번 상황이겠죠. 3번 상황이겠죠. 0보다 늘 커야 되니까 이번 여길 때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 3번 상황이고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어떤 6개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에 ax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6번 상황이 되겠죠? a가 0보다 작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세요. 그렇죠? 어설프게 외우다가 틀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연립 2차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각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부분을 구한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을 그냥 각각 2개를 연립하는 거니까 뭐 어렵지는 않죠. 그죠? 1번은 어렵지 않고 3개짜리 있을 때가 이제
세 개짜리 있으면 분리해서 풀 거다. 따로 이렇게 따로 푼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시를 좀 풀어볼게요. 네, 예시를 좀 살펴봅시다. 숙제는 말했지만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한꺼번에 다 풀면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꼭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홀수만 하고 절반만. 홀수만 하고 다음번에 짝수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풀면 너무 많아요. 네, 2차 부등식. 문제에서 2차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는 거죠. A가 0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AX제곱 3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4.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걸 봤을 때 이렇구나. 근데 이 A까지 결합이 되면 이상해져. 봐봐. 여기에서 보면 작은 거가 작고 큰 거보다 크니까 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밑에 구멍은 0보다 큰데 여기 0보다 큰데 여기 0보다 작아.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 A가 0보다 작구나. 왜? 부동호 방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어떤 처음에 여기서 근이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야 부동호 방이 바뀌잖아. 그러면 내가 요게 곱했을 때 여기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해돼요? 그럼 전개해서 이게 3이라는 걸 알면 아니면 근거 계산기를 바로 써도 되지. 근거 계산기를 바로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마이너스 A분의 3입니다를 보면 A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여기 3이니까 3 하면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B입니다. B는 4라는 상황을 근거 계산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B가 4니까 그 밑에 있는 10 풀면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풀 빼기 4X 플러스 5가 0보다 하나 같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X는 1 마이너스 5.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1 빼기 마이너스 5. 둘 다 경호니까 플러스 1, 1 곱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 가져가려고 주는 문제일 거예요. 개수가 미지수일 때 2차 부등식을 작성해서 이 최고차원 개수의 부호를 결정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 이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49번을 볼게요. 49번은 그 최근 거 6월 교육청 문제죠. 2차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제 값은 가를 먼저 풀까요? 나를 먼저 풀까요? 뭐가 더 쉽겠어요? 가가 쉽겠어요? 나가 쉽겠어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이제 가 조건을 먼저 이용하는 게 나을까? 나 조건을 먼저 이용하는 게 나을까?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가 아니면 나잖아요. 마음 편히 얘기해. 가 아니면 난데 뭐. 틀려도 돼 이게. 가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나가 중근이 얼마인지를 밝혀줬으면 나도 편해. 근데 나는 그냥 중근이 있다만 얘기했지 중근이 얼마다를 얘기 안 했잖아. 근데 가는 근이 0하고 1이다를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가가 더 편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서 중근 3을 가진다 그랬으면 나도 쉬운 거고 가도 쉬운 거야. 둘 다 이제 동등한 위치인데 가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줬기 때문에 가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x가 0, 1이야. 근데 방금 했지만 얘를 풀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얘는 부동항이 이런데 얘는 부동항이 이래. 그러니까는 아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구나. 이런 반전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돼? 여기는 0보다 커졌는데 여기 0보다 작아놨잖아. 얘를 풀면. 그치? 그래서 내가 요 놈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최고차항 개수는 누군지 몰라. 그치? 얘가 x 빼기 1이구나. 얘가. 근데 a는 0보다 작구나. 까지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px는 ax 제곱 빼기 ax 빼기 2x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요 하나 얻을 수 있죠? 예, 여기까지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이번엔 px 3x 플러스 2가 p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3x 플러스 2를 더하래. 그러면 ax제곱 빼기 ax 그래서 3x를 더하면 x가 되고 a하면 빼기 1이 뭐여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왜? 중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이제 ax제곱 1 빼기 ax 빼기 1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을 가져야 되니까 이놈의 판별식이 마이너스 4ac 0이다. 요거 풀면 또 완전 또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너 처음에 가정하고도 맞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끝났잖아요. 그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p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말했지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차이는 뭐냐면 개수가 미지수인 게 많이 나온다. 그 개수가 미지수인 걸 우리가 뭘 통해서 얻어낸다고? 이 부등호 방향을 통해서 일단 부호를 판단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하든지 해서 그 나머지 개수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0번 50번 볼게요. 네.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 초과 1 미만일 때 2차 부등식 제의 해가 뭐냐? 네. 얘도 이제 지금 한 것처럼 비슷한 얘기겠죠? 50번도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50번은 2차 부등식 ax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마이너스 3 x가 1보다 작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는 0보다 작고 여기는 0보다 크니까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산계를 써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은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b는 2a가 되고 c는 마이너스 3a가 되고 됐어요?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얘랑 얘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bx 제곱 c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의 해는 넣어주면 되죠. b는 2a c는 마이너스 3a a 묶어내면 2x 제곱 3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다 한 문자로 몰아놨으니까 인수분해가 편하잖아. a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거 다시 부동방향 바뀌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2x 제곱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던지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차근차근 풀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쉬운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 푸는 것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제부터 푸는 것들이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예, 약간. 잘 보세요. 함정들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조금씩 필요한 것들이에요. 51 fx,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얘가 0보다 작다가 마이너스 3, x가 3보다 작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야? 얘가 이렇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네? A가 0보다 크다. 좋아. 또 말했잖아. 이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생각해야 돼. 하나 얘기했으니까 서현은 또 뭐 있어? A가 0보다 크다. 있어. 또 왜냐하면 자꾸 뭐가 더 있나를 보려고 시도를 1학년 때부터 해둬야 2학년, 3학년 때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지금부터 그냥 뭐 풀면 계속 성장이 좀 더디죠, 나중에. 왜냐면 고2나 고3 때, 아, 이런 게 있어 하면 뭐 좀 더뎌질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얘기해봐라. 뭐 모르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또 무슨 뭐가 있다, 있는 것 같다 얘기해봐요. fx가 절편이? 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니까 근이 x 절편이라는 이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지? 그 닫는 거니까 x 축하고 닫는 거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3이라는 거지. 그게 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봐봐.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7인 거라 마3, 3이랑 뭐가 달라? 그럼 내가 좀 더 직접적인 힌트를 줄게. 봐봐. 하나는 마3이고 3이야. 근데 하나는 내가 1이고 7이야. 뭐가 달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왼쪽에 대칭성이라고 써놓은 거야. 힌트를 그래서 주는 거야. 대칭성이라고 준 거야. 마3, 3이니까 뭔 대칭이야? Y축 대칭이다. 이해가 되냐? Y축 대칭이잖아. 마3.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3, 3이니까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자꾸 고민해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그렇죠? 얘가 근이 마3, 3이니까 0보다 작은 게 말했잖아. 아까 6개 그림 중에 선택하라고 했잖아. 0보다 작은 거니까 0보다 작은 게 얘 되면 이거야. 왼쪽 거지?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시연이가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 X 제곱 빼기 9가 이렇게 되고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걸 얻어냈구나. 이렇게. 물론 전개해서도 알 수 있는데 미리도 알 수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A가 양수구나. A가 양수.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6개의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해봐라. 이런 상황이야. 그지? 너 fx가 이렇다는 걸 알아냈어. 그런데 물론 f600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해라. 물론 얘는 x 대신에 600x를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600x를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되는데 그게 뭐 잘못됐거나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얘를 대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편해진다.
x랑 6 빼기 x랑 무슨 관계냐를 알아두는 게 필요해. x랑 6 빼기 x가 무슨 관계냐 이런 걸 알아두는 게 편해. 아, x랑 6 빼기 x 그러면 뭐라고? 얘랑 얘가 무슨 관계냐 이거야. 무슨 관계냐를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대입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 돼, 알지? 모르면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풀었다 이거야. 풀었다 치고자 이거야. 처음에 모르니까 무슨 관계냐는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대입해볼게. 그러면 fx가 근이 이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그냥 내가 빼도 돼. a는 없어도 돼. 어차피 여기 a 있어도 사라질 거니까 a는 양수니까 그냥 없애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fx를 내려놨어. 그럼 f 6 빼기 x는 f 6 빼기 x는 6 빼기 x의 제곱 빼기 9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라. 이런 얘기.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그냥 여기서 답을 얻어낼 수 있어. 이거 제곱이니까 내가 이렇게 바꿔도 되지. 제곱이니까 아래에서 바꿔도 돼. 그럼 x 빼기 6 전개해도 되고 x 빼기 6이 그냥 제곱이니까 3보다 크던지 x 빼기 6이 만약 3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x가 그래서 9보다 크던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을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볼게요. 처음에는 뭔지를 모르고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처음에 그래프를 이게 fx지? 그치? 하나 한 번에 그릴게. 한 번에 그릴게. 얘가 3이야. 이렇게 됐어. 이게 yf, y는 fx. 그 다음 건 3이랑 9야. 3이랑 9. 얘랑 무슨 관계일까? 뭔 관계인 것 같아? 얘랑 무슨 관계인 것 같아? 그려놓고 봤더니 어떤 것 같아? 얘랑 어떤 것 같아? 평행이동. 그래, 좋아요. 평행이동. 또 평행이동 말고 어차피 2학기 중간고사 범위지만 도형의 이동은 평행이동 말고 대칭이동이잖아. 만약에 대칭이라고 하면 뭐 대칭이야? 얘랑 뭐 대칭이야? 그치? x는 3. x는 3 대칭이잖아. 그치? 여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야. x는 3. 만약에 2차 함수가 아니라고 해봐. 제일 쉬운 거 그냥 해볼게. 만약에 gx를 x라고 해볼게. 제일 쉬운 거 2차 함수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g 6 빼기 x는 그냥 6 빼기 x지. 둘이 무슨 관계인지 볼게. gx는 x는 얘지. 6 빼기 x는 여기가 6이고 이렇지. 둘이 무슨 관계? 3대칭. 3대칭.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놈이랑 3이 어떻게 나오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3이면 3대칭. 3대칭.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3이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또 할 수 있어? 만약에 f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숫자면 그 숫자 대칭이라고. 대칭시킨 거야. 내가 만약에 4x 만약에 51이야.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쳐봐. 그렇지? 그 다음에 57 빼기 4x. 그러면 얘랑 더해서 더 얼마? 6이지. 4x 사라지고 얘랑 얘는 6이잖아. 더 나누기 2하면 얼마야? 3이지.
얘랑 얘도 x는 3대칭이다. 그냥 이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더해서 2로 나눈 게 얼마 숫자가 간단한 숫자면 그냥 그거 대칭이구나. 그래서 내가 평행이동도 이게 이차함수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평행이동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래서 다른 함수를 준 거야. 이차함수 쉬운 거. 3대칭이다. 근데 말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처음부터 이걸 알지 못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게 일단 중요해. 아, 뭐 있었는데? 아, 이거 배웠는데? 이거 어차피 당일날 기억 안 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시험 당일날 생각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 돼.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좀 여유가 많으니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뭐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했지만 수능 때나 이제 고2, 고3 때 그때는 이런 대칭관계를 알아두면 좀 더 편할 수 있거든. 왜냐면 나중에 미적분 배우고 나면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 fx가 이렇다고 쳐봐. 이게 만약 fx야? f 600x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세요. 막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야. 수투에서. 그럼 둘이 무슨 관계냐? 아, 3대칭이구나. 3대칭이래. 그러면 이 넓이가 a면 이 넓이가 a라는 거 이해돼? 대칭관계 알면 난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쓰면 계산이 줄어드니까 저런 것들을 알아주는 게 편하다. 이거 나중에. 지금이야 그냥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고2나 고3 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대칭관계. 더해서 일어나는 게 어떤 숫자면 그럼 어떤 대칭관계 있구나. 52번을 볼게요. 52번. 양의 실수 A, B, C에 대하여 X에 대한 연립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임대로 고르면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면 둘이 무슨 관계인지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좋아요. 얘랑 얘가 무슨 관계냐? 얘와 얘가 무슨 관계냐를 생각하고 있는 게 좋다고.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인 것 같아? 그치. X 대신에 요게 뭔가 바뀌었잖아. 얘는 이 그림으로 가고 얘는 이 그림으로 가잖아. 또 뭐야?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했다라는 걸 얻어내. 이걸 얻어내야 뭘 할 수 있어. 이거까지 이해돼?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방정식에서도 좀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야.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했구나. 그리고 얘가 해가 존재한대. 해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양수야. 그럼 아까 말했지만 6개의 그림 중에서 밑에는 해당 안 하지. 요 위에 것만 해당하잖아. 그지?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려면 얘지. 6개 그림 중에서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상황이잖아. 밑으로 내려가. 잠겨 있어야 돼. 그치? 잠겨 있어야 돼. 그 최대한 우리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내야 돼. 그러면 얘가 이렇구나. 얘가 y는 ax제곱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지? 더 얻어내야 돼. 왜? 이거는 밑으로 잠겼다면 B도 양수고 C도 양수랑 상관이 없잖아. 그치? 단순히 얘로부터 얻어낸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까지 줬다는 건 최대한 쥐어짜라고. 최대한 쥐어짜서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야 돼.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정이 좀 더 진행될수록 문제들이 불친절하다 그랬잖아. 친절하게 이런 상황이야 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불친절해. 우리가 조건들을 통해서 다 얻어내야 돼. 그런 훈련을 해야 돼. 2학년, 3학년 되면 더 불친절해. 지금보다 더 불친절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얻어내려고 해야 돼.
그러면 A도 양수, B도 양수. 그럼 A, B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건 뭐야? 근과 계수밖에 없잖아. 개수잖아. 이게 개수니까.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개수가 양수에 그럼 근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잖아. 그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양수면 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B야? 얘 양수? 얘 양수니까 양수래. 알파, 베타가 A분의 C야? 양수야. 더한 놈도 양수고 곱한 놈도 양수야. 그런데 밑으로 잠겼으니까 한 별씩도 양수야. 그러니까 무슨 관계야? 아니 무슨 상황이야? 알파도 0보다 크구나. 0, 알파, 베타구나.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이해가 돼? 요걸 얻어내는 게 핵심이야. 이걸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게 뭐냐? 이거야. 이걸 얻어내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뒤집어 깠으니까 뒤집어 때문에 x신 x분의 1 넣었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겠어? 그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겠지. 0은 이쪽에 있을 거고.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뒤집어도 양수지. 둘 다 양수니까 역수를 취해도 양수잖아. 양수의 역수는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이런 관계야. 그럼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은 누가 더 커?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은 누가 더 크냐? 역수를 취하면. 역수 취하면 누가 더 커?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 커? 헷갈리면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면 돼. 0, 2, 4.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얘가 더 크네? 그냥 문자로 해석이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걸 만족하는 쉬운 숫자 넣어보면 돼. 알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때는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고. 순서가 바뀌어. 그런데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를 연립한 놈의 해가 존재한대잖아.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립을 했는데도 해가 존재하래. 그러려면 이 둘을 같이 봐야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몰랐으니까 따로따로 본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같이 봐야 돼. 얘와 얘를 같이 봐야지. 한 군데다 놓고 한번 보자. 0, 알파, 베타. 근데 여기 순서 바뀌었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냥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교집합은 해가 존재하지 않지. 둘의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이렇게 마치 팔짱 낀 것 같이 들어가 있어야 얘가 공통 부분이잖아. 그래야 해가 존재하는 거죠. 네. 이해가 돼? 그러면 내가 알파, 베타, 아까 역수 취향 바뀐다 그랬지. 여기가 알파분의 1, 여기가 베타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어야 근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되냐?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고 얘는 얘보다 작아야 돼. 베타분의 1은 베타보다 작고 알파는 알파분의 1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결론이야. 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 떨어져 있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 중간에 교집합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 아예 또 이렇게 벗어나도 안 되니까 중간에 딱 있어야 돼. 네. 여기까지 돼? 근데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니까 넘겨도 부동항이 바뀌지 않아. 그치? 넘겨도 부동항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게 최종 결론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우리 목표다. 이해돼? 지금은 요게 처음 우리가 접했으니까 좀 짜증날 수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 학교 시험에서 지금은 그냥 역수만 넣었지. 근데 나중에 알파, 베타고 이 알파 빼기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더 바꾸는 게 빡세겠지 그때.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황부터 이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요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 역수를 넣었구나. 그 다음에 하, 고, 판별식.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둘 다 양수구나. 역수 취했는데도 순서 바뀌는구나. 알아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을 만족해야 돼서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생각했던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얻어냈지? 0, 알파, 베타, 1, 이 사이에 있구나 까지 얻어냈어요. 이게 최종 형태야. 네? 여기까지 돼? 이게 우리가 원하는 y는 fx, ax 제곱, bx 플러스 c야. 기억?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 오케이. 그지? 니은 a 플러스 c가 b보다 작으냐? 이게 혼자 있다는 걸 다 너무 별로. a 빼기 b 플러스 c가 a 빼기 b 플러스 c 이게 뭐야? 무슨 뭐야? 뭐 한 거야? 이게 뭐야? 왜 1이 괜히 주는 게 아니라 B걸 이걸 얻어냈는데 써먹어야지. F1이 0보다 작다? 참이죠. 그치? 네. 디귿 이걸 얻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 디귿 A가 1보다 작고 B가 이러냐? 이걸 만족하는 건 되게 많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건 되게 많지. 그냥 쉬운 거 아무거나 해볼까요? 이거 2분의 1, 뭐 4 이렇게 해볼게요. 2분의 1, 4. 그러면 2분의 1하고 4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고 양수면 되잖아. 그치? 전개해보면 얘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플러스 4인가? 그죠? 그러면 B가 C보다 작아요? 틀렸잖아. A는 1보다 작아요? 틀렸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건 2번이다. 52번 쉽지 않으니까 다시 꼭 복습을 하세요. 그죠? 하십시오. 네. 그 35쪽에 위에 있는 놈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표로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 6개 중에 무슨 상황이냐를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이 표를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이 6개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에 해당하느냐를 잘 파악해라. 골라내라.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바로 한번 문제를 볼게요. 53번에서는 거기 표시가 53번과 50번의 차이가 뭐죠? 53번과 50번의 차이가 뭐예요? 진이? 53번과 50번의 차이가 뭔 것 같아? 근데 거기가 몇 차이가 네. 근데 바로 첫 글자부터 차이가 있어요. 50번은 2차라고 있고 53번은 그냥 몇 차라는 말이 없어요. 몇 차라는 말이 없으면 늘 얘기했지? n-1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라. 그치? 그거를 생각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그 보기에 있는 놈들도 1번에는 등호가 없고 2번에는 등호가 있고 3번은 등호가 없고 또 5번에는 등호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뭐 때문에 몇 차냐 말하는 말이 있냐 없냐의 차이야. 그치? 그러니까 53번에 몇 차라는 말이 없다. 그냥 몇 차라는 말이 없어. 학교에서
단골로 많이 내 실수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몇 차라는 말이 없으면 개수를 최고차는 개수, 최고차 개수가 0일 수 있다. 개수가 그래서 미지수면 경우를 늘 나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 이제 많이 우리가 겪어본 얘기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거나 하면 얘 플러스 1이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늘 0보다 크려면 말했지만 그림 6개 중에 뭐라고요? 늘 0보다 크려면 그림 6개 중에 모든 실수도 0보다 크려면 되겠죠? 아, 저런 상황이잖아. 그치? 그 6개의 그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아, 저 뭐야? 그래서 m 빼기 1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가 언제? 2차일 때야. 2차일 때. 말했잖아. 몇 차라는 말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애들이 생각을 해. 문제를 졸라 푸니까. 아, 뭐 여러 가지 시중들 많이 풀고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야 생각 안 해? 얘가 0일 때도 해야 됩니까? 0일 때도 해야 된다. 제가 0일 때 성립하는지를 봐야지. n이 1이면 0, 0, 1이지. 0, 0, 1. 이것만 보면 되지. 아, 성립하네. 그래서 n이 1도 추가, n이 1인 게 추가돼야 된다. 이거죠. 네. 이해돼요? 요거 많이 낚여서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무슨 개수, 뭐 정수, m의 개수 그럴 때 이거 하나 빼먹어서 많이 틀리니까 잘 꼼꼼하게 체크해봐요. 그럼 얘는 n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n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전개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전개하지 말고 인수분해 하라니까 전개하지 말고 인수분해. 그치? 전개하지 말고 꼭 인수분해 하세요. 전개하지 말고 인수분해. 그치? m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 양수지? 그럼 얘가 음수지? 왜? m이 1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m은 2, 1. 근데 요 놈을 추가하래. 그래서 1 추가, 1 추가, 추가했다. 그 다음에 2번이다. 됐어요? 그래서 요런 거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자고요. 네, 54. 네, 2차 방정식이래. 네,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조건들을 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 이거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해봐요. 이거 그렇게 빡센 거 아니니까 조건만 놓치지 않게 54번 한번 해보세요. 작년 6월 평가원이 교육청이구나. 대부분 답이 나왔는데
답이 안 나온 사람 뭘 안 해서 그러냐면 그걸 안 해서 그래요. 판별식이 없어서 그걸 안 하고 요것만 하면 복이 없죠. 문제는 뭔지 알아? 복이 있는 게 문제야. 학교식은 요게 복이 있다니까? 그럼 애들이 19개에서 틀리겠지. 19개 써서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 판별식이라는 그걸 꼭 챙기라고. 실그 여기 나오고 서로 다른 그러면 판별식만 쓰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그지? 판별식 쓰면 K제곱 K 플러스 20이 0보다 크다. K는 이거 자연수라고 했잖아. 아니지. 그러면 알파 베타는 K는 4, 20 빼기 4, 1, 거의 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55번. 자, 비슷한 문제야. 59까지 하고 쉬었다자. 네, 2차 부등식. 네, 2차 부등식이니까 K가 3이 아니다를 미리 쓰고 시작하라니까요. 나중에 뭐 하려 하지 말고 아까는 몇 차란 말이 없었고 지금 몇 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딱 꼼꼼하게 이렇게 미리 딱 써놓고 특히 자네 미리 딱 써놓고 왜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이상한 거는 한 번으로 좋게 해야 그죠? 또 하면 안 돼.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간 때 실수를 좀 했던 친구들은 중요한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습관들을 좀 잘 지금 연습해야 돼. 어려운 문제 틀려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별로 없어. 왜냐면 다 틀 거야, 어려운 문제. K가 아니구나.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6가지 상황 중에서 무슨 상황이냐를 생각하라 그랬지? 0보다 큰 놈이 해가 없어야 돼. 0보다 큰 건 여기 0보다 큰 거 다 해가 존재하잖아. 0보다 큰 게 해가 없으려면 여기죠? 해당하는 그래프가 0보다 큰 놈이 없어야지. 해가 존재하지 말라 그랬어. 이 상황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 빼기 3이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구나. 6개 그림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판별식 써보면 K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2배의 K 빼기 3이 전개하지 말라 그랬어.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K 빼기 3 플러스 2가 K는 1, 3. 요거 체크 안 해서 틀리지 또 3은 제거해야죠. 3 제거해야 돼. 지금은 되게 착하게 됐으니까 4번이 답으로 딱 까먹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3이 등호로 들어가 있는 것도 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 등호를 확인을 하라. 등호는 늘 확인하세요. 알죠? 이거 중요한 상황이죠. 등호를 꼭 확인해라. 56.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래. 임의의 두 실수래. x, y는 임의의 두 실수. 임의의 두 실수. x제곱, y제곱, 2xy, ax, 2y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변수가 두 개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 문자로 몰아놔. 그렇지? 한 문자로 그냥 몰면 생각보다 별거 없어. 그럼 생각해봐. x와 정리하는 게 쉬울까? y와 정리하는 게 쉬울까? x가 쉬울 것 같아? y가 쉬울 것 같아? 네? 뭐가 쉬울 것 같아? x가 쉬울 것 같아? y가 쉬울 것 같아? x가 정리하는 게 쉬울 것 같아? y가 정리하는 게 쉬울 것 같아? 한 바퀴 돌았어. 다시. x에 대해 정리하는 게 쉬울 것 같아? y와 정리하는 게 쉬울 것 같아?
1번 x가 쉽다, 2번 y가 쉽다, 3번 별 차이 없다. 5, 4, y, X x 상관없다. x, y, y 뭐 분포가 가능하죠? 네,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굳이 선택해야 될 만약 3번이 없다 그러면 y. 왜? 여기 2y고 2y니까. 굳이 하자면 판별식이 조금 더 쉬워지니까. 그렇지? 제가 봐봐요. 이걸 묻는 이유가 있다니까. 괜히 우스갯소리를 묻는 게 아니라 말했잖아.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가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혼자 풀 때도 스스로한테 물어보라고. 어떻게 전개할까? 무조건 x니까 x? 그게 아니라 뭐가 더 계산이 덜 걸릴까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네? 스스로한테 자꾸 물어봐야 된다. 그게 습관이 잡히면 네. 아예 충분히 얘기해요. 노안이 와. 잘 안 보인다. 무슨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빼기 얘가 x제곱 x제곱 사라지죠.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좀 편하겠지? x제곱 x제곱. 네, 그러면 a 플러스 2x 1 빼기 b가 0보다 작다까지 나왔어요. 네. a 플러스 2x가 0보다 큰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상수 함수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문의 실수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놈이나 이런 놈은 뚫고 지나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0보다 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일 수밖에 없어. 이런 건 언젠가는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언젠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0보다 늘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0이고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다. 1번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다. 1번이 된다. 됐어요? (57번) 그러면 사연아 56번과 57번의 차이는 뭐야? 56번이랑 57번의 차이? 57은 범위. 그렇지. 범위가 있고 56은 이무의 실수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너희가 말했잖아. 너희가 혼자 풀 때도 뭐가 있나를 보라는 거야. 자꾸 습관을 들이라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제를 이렇게 탐색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냥 막 풀지 말고.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냥 모든 실수니까 바로 뭘 넘어갔어? 판별식을 풀었어. 이무의 실수 그러면 판별식이야. 근데 제한된 범위잖아? 그러면 오늘 가장 내가 많이 다루는 게 뭐지? 다 모든 문제에 그래프를 그리잖아. 제한된 범위면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면 봐봐. 얘는 얘가 그림을 그렸다.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렸다고 쳐.
이걸 또 그려야 돼. 그럼 얘랑 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따지는 게 별로 좋지 않아. 저는 이걸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K는 혼자 상수잖아요. K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K 때문에 문제니까 K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겨요. 이쪽이 그러니까 뭐야? 그림을 그리기 쉽게 만들려고. 그럼 봐. 저는 그러면 넘겼더니 이렇게 풀게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그림 얘 때문에 짜증나. 그림을 그리는 게 얘 때문에 짜증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얘예요. 얘가 그림 그리기가 제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쪽이 그림을 그리기 쉽게. 그림 그리기 쉽게. 얘는 움직이기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 아이디어가 내년에 수원 풀고 수투 풀 때 분명히 등장을 해. 그림 그리기 쉽게 한쪽을. 이 테크닉을 자꾸 이용을 하시라. 내년 수투 때는 여기가 3차 함수 들어와 있으면 수투야. 여기 이 지수함수가 들어와 있으면 수원인 거고. 출제가 해마다 된다니까요. 해마다 된다. 수사 하나에서 나오고 수원에서 나오고 수투에서 계속 나오니까 요걸 기억하세요. 그림 그리기 쉽게. 그래서 여기가 0이고 1이지. 근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노란색하고만 비교할까요? 그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야? 4. 여기가 2분의 1일 때가 최소지? 2분의 1일 때 얼마야? 2분의 1일 때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먼저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말했지? 이 노란색보다 어때야 된다고? K 빼기 3이 커야 돼. 노란색하고 비교하는 거야. 여기 필요 없지. 필요 없으면 안 그래도 되겠지? 노란색보다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K 빼기 3이 그래서 K가 중요하고 그림 그리기 쉽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제한 범위일 때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림 그리기 쉽게. 나머지는 이양 넘겨라. 그렇지? 그림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테크닉을 잘 기억하세요. 네? 뭐라고요? 몇 분까지? 몇 번? 59 거기 59까지. 8.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4kx 4k 플러스 8이 실수가 돼요. 얘가 실수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근호가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까 말했지 어떤 상황이어야 돼? 이렇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겠죠. 그치?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그래프에서 어떤 상황이 1번부터 6번 중에 무슨 상황이 되느냐를 보라 그랬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K제곱 빼기 K 빼기 2가 K는 이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지. 뭐 어렵진 않아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뭘 내? 내년에는 뭘 내냐? 내년에는 이걸 내. 수원 선행을 했으면 이걸 알아. 잠깐만 언급하고 가면 내년에는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 K라고 할까? 응. 여기 K라고 할게. 또 K. 내년에 수업, 내년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나눠서 풀어야 돼. 그건 이제 수원 가서 할 거니까. 네, 그때는 이것도 K 범위를 짝수냐, 홀수냐, K가
짝수면 짝수 조건은 이렇게 풀 거고 K가 홀수면 늘 성립하지. 이게 음수여도 되잖아.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는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풀 거라. 그래서 내년에 또 나올 거다. 지금 나오는 개념들이 잘 기억하셔야. 59는 2차 함수 y는 kx 제곱 k 빼기 2x 3의 그래프가 항상 y는 x 플러스 2보다 항상 위에 있으래. 그 2차 함수인데 위에 있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뭐야? 항상 위에 있어라. 그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면 x 플러스 1은 이렇잖아. 그럼 6개의 그림 중에서 이렇게 되면 언젠가 관통하지. 뚫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어야겠지. 이거밖에 없잖아. 아 그리고 뭐야? k가 양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kx제곱을 넘기면 k 빼기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합치세요. 아까는 이 문제 풀 때는 k 쪽을 다 넘기라면서요. 아까는 k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편했는데 지금 얘는 k가 여기도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걸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상수 혼자 있을 때는 이게 편하다는 거야. 여기 있으면 막 k가 움직일 때 막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더 하기 힘들다. 그때는 그냥 같이 놔두고. 그렇지?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이니까 k는 양수라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죠. 이해돼요? 항상 이게 떠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합차 공식이 아니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전개를 할 수밖에 없지. 이해돼요? K가 만약에 저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근사값으로 찾아야 돼야지. 만약 인수분해가 지금 깔끔하게 됐잖아. 만약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뭐 1 빼기 루트 3, 뭐 3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대충 근사값으로 찾아야 돼. 인수분해 무조건 된다는 보장 없어. 안 될 수도 있어 학교 시험에서. 그럼 여기서 그냥 더하면 되지. 2 더하기 3 더하기 4 5 6 7 8 이거 어떻게 더할 거야? 이렇게 10 15 그래서 35다 이렇게 더하면 깔끔하게 나온다. 됐어요? 쉬었다가 할게요. 이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